만삭 아내 사망의 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졸음운전, 그러니까 졸음운전에 대해서만 인정했지 이 사망 사건을 주도한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죠. 장혜찬 평론가,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제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네, 우선 이 캄보디아인 아내의 이제 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벌써 6년 전인 2014년의 일인데 꽤 오래된 일이군요. 네, 천안 삼거리 휴게소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요.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켜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러더니 갓길에 비상주차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는 겁니다. 예. 당시 운전자, 승합차를 운전했던 남편 이모 씨가 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인데 네. 동승하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는 이제 당시에 24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 7달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만삭 상태였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인 아내가 이 만삭 상태에서 숨졌기 때문에 네. 이것이 보험금을 노린 사기 사건,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졸음 운전이냐를 놓고 전 국민적인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그때 이제 경찰은 남편이 저 사고를 낸 거에 좀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돌한 장면을 보더라도 운전하는 분이 있었던 쪽은 거의 충돌의 그 흔적이 별로 없고요. 조수석이 크게 파손됐으니까요. 경찰이 당시 남편 이모 씨를 의심한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 씨가 아내 명의로 된 생명보험만 26개 가입해 두고 있었습니다. 네. 월 보험료만 3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액수라는 것이죠. 둘째는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네. 셋째는 평소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던 이 씨가 사고 당시에만 유독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예. 구조대원이 오자 그제야 그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네. 다섯째는 아내가 사망한 지 몇 시간 만에 화장장을 이 씨가 예약하는데 사실 그 전에 아내 유족 측이 한국에 갈 테니 화장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그 요구를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6번째는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고 수습하고 관여했었던 경찰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량을 여러 차례 조정한 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그 감정을 위해서 그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일부는 대출금으로 충당한 걸로 확인됐고 통장 잔액조회 같은 걸 해보니까 일단은 유동자산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압수영장을 받아서 그 피의자의 휴대폰을 복원했는데요. 복원해서 삭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한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약간 미소 띠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일단은 두 손 번쩍 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쉽게 만세하는 듯한 포즈였어요? 그런 포즈 형태였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이 됐죠. 근데 1심과 2심에서의 판결이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최 교수님.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2심에 가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사고 2달 전에 35억 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가입한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박세민 변호사 설명했던 6가지 그런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공소 사실 인정된다고 해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는데 문제는 2017년 5월에 대법원에 가서 이게 또 뒤집혀집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법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유였고요. 3년이 지난 최근에 이제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안진영 기자님, 파기환송심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검찰은요, 살해 동기가 분명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변호인 측은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반인류적 범죄를 저질렀다 볼 요소가 없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선고에 앞서 검찰은요, 이 쟁점별 의견서까지 내면서 살인 혐의 입증이 아닐까님을 썼지만요, 이 재판부가 가진 의문을 깔끔하게 해소는 못했고요. 결국 이 대전고법은요,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남편 이모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원 종사자가 아니고 사법 당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없습니다만 금전적 동기가 굉장히 크다고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상해 사건이었으면 유죄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예.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입증 정도를 상당히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예. 법원의 태도입니다. 살인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간접적인 정황이 있지만 예. 의도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한 개도 없는 이상은 섣불리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 유지되어 온 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한 명의 무고한 그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소극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더더군다나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네.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럼 유죄가 나온 교통사고 치사죄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만큼도 나쁜 게 졸음운전이죠. 네, 졸음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다고 이제 이 남편이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치사죄 뭐냐면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네. 풀어놓고 의자를 제쳐서 그렇죠.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교통사고 치사죄가 나왔고 2년의 금고형이 나온 건데 많은 분들이 앵커분이 네. 다른 분들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보험을 많이 들었다고 그렇죠.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건만으로는 2년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 확정 판결인가요?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 파기환송심이 이번 판결을 하게 된 것인데 물론 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판결을 한 이상 이 파기환송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은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어제 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검색어 상위 순위에 금고라는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금고라는 말이 우리가 글쎄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법률상에 나오는 금고. 우리 박성배 변호사 금고는 어떤 겁니까? 징역을 하는데 뭐 노역은 안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징역과 금고는 동일하게 구치소 내지는 교도소에 가둬두는 처분입니다. 그렇지만 징역은 가둔 상태에서 노역에 종사해야 하지만 금고는 가둔 상태에서 굳이 노역에는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형입니다. 즉 징역보다는 금고가 다소 낮은 형입니다. 통상 과실범의 경우에 금고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해 두는데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금고형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라는 건 가둔다는 의미만 있는 거군요. 장인찬 평론가님, 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95억 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6년이나 지나면서 보험금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연이자 등이 붙어서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 운전했던 남편분이 받게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가 줘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이모 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보험금 지급 액수가 큰 보험사들 대상으로 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에서 32억 원, 미래에셋생명에서 30억 원, 또 하나생명에서 15억 원의 보험금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어이구. 우선 형사소송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민사소송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최종 판결이 나와야만 보험금 지급에 관해서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사실상 최종심과 가까운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벌였던 민사소송도 재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형사소송에서의 이 유무죄와 별개로 이 민사보험금 지급소송에서의 결과가 또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형사소송에서 살인죄가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100% 지급이 되는 경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이 이모 씨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또 예견되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졸음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임도 조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